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코리아 FT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제목을 꺼지지 않는 이 HEV, 이 하이브리드 차의 열기다라고 지어왔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쪽이라던가 이런 전방 산업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구매자,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들도 이 전기차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프라 아니면 충전 속도 이런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구매력이 좀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들도 이 하이브리드 카에 투자를 지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캐즘 구간에서 이 하이브리드가 침투하는 그 침투율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 모델들이 이 라인업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는 이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조금씩 선호를 해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보면은 판매량은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이 코리아 FT가 현재까지도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나 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8%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6%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나 뭐 2차 전지 이쪽 결론적인 이 자동차 업종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코리아 FT만 유독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초반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다소 오늘 시초에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던 것은 조금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이 오늘 코리아 FT가 주가 상승을 했었던 이유, 뉴스죠. 이 친환경차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아마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금가 원장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좀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가 어딘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순매수세와 그리고 차트 흐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콜FT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기차 전방 산업이 좋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런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의 수혜는 이 하이브리드 차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기차 캐즘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해당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그렇게 자금 흐름이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오늘도 이 코리아 F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체크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오늘도 신고가를 좀 갱신을 했어요. 신고가 갱신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다소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던 게, 아까 주가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이라고 보기보다는 거래 대금이 좀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터졌었던 이 거래 대금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압도적으로 터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오늘 뭐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업종 자체도 현재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신고가에 대한 좀 피로도가 쌓여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까지 이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시점이 매도하는 시기라고 판단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신고가 돌파하고
눌렸었던, 그리고 밀렸었던 구간에서의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물량들을 좀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그리고 추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거래대금은 확실하게 좀 더 터져줘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나왔던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사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수출 버팀목 3월 비중 절반 넘겼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이 하이브리드 차 수출 비중이 매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차 수출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 비중은 지난달 절반을 현재 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올해 국산 친환경차 수출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지난해보다 주춤한 모습이다. 자, 일단 이거는 친환경차 자체는 이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수소 전지 연료차 등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수출이 축소했던 부분은 당연하게도 이 전기차 영향이 크겠죠. 이 최근 1년간 승용차 이 하이브리드 차 수출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차 수출 감소에는 양대 축인 이 전기차 영향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차가 친환경차 수출 버팀목이 됐다 제목이죠. 지난달 하이브리드 차 수출량은 33,672대로 전년 대비해서 9.4% 증가를 했고, 수출 물량은 물론 비중 면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지난달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체 승용차 비중은 14%고 1월 11.2%, 2월 12.8% 등 매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하이브리드 차 1분기 누적 수출량도 84,235대로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출 데이터만 지금 나와 있는데 현지 생산하는 차량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매량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 자체를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지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 모델의 이 라인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는 중형급 중심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대형 SUV까지 확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의 몇 개의 이 차종 빼고는 전 라인의 전 모델의 라인업을 형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계속 좀 지켜보면 좋겠죠. 잘 나가는 차량의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이 나오면은 그만큼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존재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업이죠. 밸류업도 보시면은 이건 어제 나온 기사인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해당 내용도. 자,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님이시죠. 이 총선 관련 상관없이 밸류업 일관되게 추진, 장투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일관적인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밸류업을 추진하겠다. 사실 총선 결과가 사실 상관이 있었거든요. 이게 당마다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금감원장이 빠르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일 뿐이고 중장기적으로 밸류업을 논의를 해야 한다. 어떠한 정당이 세력이 됐건 이 자본시장 붐을 일으켜서 과거 부동산에 주로 매여있던 우리의 자산운용 큰 틀이 좀 더 생산적인 형태가 돼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사실 저 PBR 관련주로 먼저 좀 부각을 같이 받았죠. 이 하이브리드 관련주랑 이 저 PBR 관련해서 관련주로 같이 부각을 좀 받았었습니다. 2023년에는 PBR이 0.59%였어요. 현재 주가가 7,000원 구간인데 6,100원 정도 BPX가 했습니다. 지난해 보면은 거의 3,000원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2배가량 이 밸류업이 가능했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물론 지금 BPS를 보면은 7,230원인데 이건 이제 컨센서스에 대한 BPS죠. 아무튼 7,000원 가량이 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 목표가 아니라 이제 고가가 7,410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BPS 자체는 좀 넘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밸류 저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벗어난 상황이고 기대감과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인도 쪽 현대차가 이제 인도 쪽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대응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이 현재 3일 연속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겠지만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기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크게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주가가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고가를 갱신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탈 여부가 이 코리아 FT도 그리고 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는 데 있어서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일선과 21선을 좀 기준으로 보셔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좀 애매하시면 11선으로 보셔도 돼요.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응을 할 때는 이런 추세 추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의 이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투자 관념을 좀 가지고 있느냐,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이 기초 지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하게 좀 유입이 되는 수급이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삼성증권 쪽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지까지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일 기준으로 해서 120일 기준으로 볼게요. 120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삼성증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거의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메이저 수급인 KB증권은 아직까지 이탈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해 나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단기적인 매수세인지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코리아 FT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